1.8까지는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네, 네. 보고 피곤해도 힘내봅시다. 이거까지는 끝냅시다, 오늘은. 어떻게든. 퓨리티 순수성 수식으로서의 컴포넌트, 포뮬라 수식이죠. 수학식으로서의 컴포넌트.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함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수함수란 무엇이냐? 순수함수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씁니다. Minds its own business. Do your business 그거 있죠. 네 일이나 신경 쓰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남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함수가 호출이 되었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입력이 들어오면 동일한 출력만 뱉는다. 네, 그런 순수 함수들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함수형 언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함수형 언어도 순수할 수가 없죠. 영원히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더럽힌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순수 함수가 뭐 함수형에서 반드시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 함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상황이 있고 순수하지 못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걸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뭐 수학식에서 이런 예제를 썼는데 넘어가서 함수를 만들면 이럴 거다. 이 함수는 넘버에 뭐가 넘어오면 무조건 언제나 같은 값을 반환을 하겠죠. 그런 거를 순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모든 컴포넌트가 순수함수라고 가정을 한다. 그 말인즉 순수함수가 아닌 컴포넌트를 작성했다면 리액트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작성한 게 아닌 잘못 작성한 컴포넌트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 같은 경우 드링커스라고 하는 거를 받았을 때 이 드링커스를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리턴되는 구문은 늘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으면 순수함수가 아닌 거니까 제대로 작성한 게 아니다. 리액트의 그 추구하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레시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레시피에 따르면 늘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은 맛을 제공을 하겠죠. 사용자의 컨디션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량대로만 작성을 하면 늘 똑같은 맛을 낸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항상 순수해야 하는데 렌더링 전에 뭔가 변경을 해버리면 컴포넌트가 불순하게 된다. 불순하다. 임퓨어를 가지고 불순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런 네. 순수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죠. 규칙을 어기는 컴포넌트의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바깥에 렛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고 컵 안에서 값을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그 증가한 값을 게스트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컴포넌트를 세 번을 호출했는데 각각 나오는 값이 다른 거죠. 이렇게도 되긴 되네. 되긴 되지만 리액트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원하면 프롭스로 넘겨줘라. 2를 넘겨주고 4를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넘겨준 값만 표시하도록 컵을 만들고 이 안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여기서 게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게스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굳이 왜 아까 같은 그런 짓을 했어야 했니? 그러지 마. 그거는 내가 이 리액트 작성한 이 개발자들이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작성하길 원하지 않았어. 그 얘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혼란스러운 버그로 이어질 거다.
아, 바로 나오네.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 얘기죠. 네, 스트릭트 모드로 불순한 계산을 감지하기. 어떻게 하면 이 리액트에서 테스트 환경일 때 스트릭트 모드를 감싸 놓으면은 두 번 호출해서 이런 규칙을 위반하는 컴포넌트를 찾아줍니다. 어떤 식으로 두 번을 호출하고 찾아주냐면 두 번을 호출은 하지만 두 번째 셋 스테이트에서는 그 값을 반영하지 않고 첫 번째 호출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 얘기에 대한 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트릭트 모드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거 번역을 제가 계속 고심을 했었어요. 로컬 뮤테이션 몇 번을 바꿨습니다. 변경, 변화, 변이 막 그리고 이쪽 2-67 갔을 때 그게 계속 나와가지고 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 다시 생각을 고치고 변이라고 결국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무섭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변경 변화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돌연변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변이를 무서운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뮤테이션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해도 좋고, 어, 네. 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불변성 얘기를 하면서 뮤테이션을 하지 말자. 또 비변이 메소드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할 거라서 그때마다 뮤테이션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변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저 여긴 체인지죠. 완전히 괜찮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변수나 객체. 그냥 당신이 방금 만든 변수나 객체를 렌더링하는 도중에 변경하는 거, 체인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치만 함수 외부에서 생성되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은. 얘가 또 체인징이죠. 변경. 그래서 변경이고. 근데 하지만 내부에서 변경한 애는 바꾸더라도 괜찮다. 외부에서는 어떤 코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고 내부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로컬 뮤테이션, 지역 변이라고 하고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로컬이라고 했을 때는 로컬은 프라이빗한 멤버를 생각하시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지역 변수랑 같은 개념이죠. 지역 변수도 외부 스코프에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지적이라고 또 했었다가 막 뭐 했었는데 지역 변이라고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냐? 함수형 프로그램은 순수성에 크게 의존하지만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무언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 타의 환경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이. 그래서 부수 효과라고 하고 렌더링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한다. 그 사이드 이펙트는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 이벤트 핸들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컴포넌트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데 렌더링 중에는 실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는 순수할 필요가 없다.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는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렌더링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얘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리액트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그 얘기죠. 음. 왜냐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은 이미 렌더링이 된 이후니까. 괜히 얘기가 괜히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코드를 보면서 감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 유즈 이펙트에 대한 예시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사이드 이펙트를 제대로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면, 유즈 이펙트에서 넣어주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렌더링이 끝난 시점에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될 거거든요. 그때 사이드 이펙트가 허용이 되는 시점이니까 렌더링 끝난 이후니까 그때 리액트가 이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하도록 지시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되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왜? 에 대한 얘기는 없네. 유즈 이펙트 때 얘기가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라는데 네. 왜 리액트는 순수성을 중시할까요? 뭐 지금 얼추 끝나가네요. 그래도 다행히. 왜 리액트는 순수성을 중시할까요? 순수함수를 작성하려면 약간의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놀라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어딨지? Unlocks marvelous opportunity래요. 네. 마블러스는 놀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강렬한 것 같은 느낌인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네, 믿기 어려운 컴포넌트 다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서버 같은 데서 실행할 수 있다. 순수함수를 만들면. 그렇구나. 점점점. 렌더링 건너뛰기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점점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렌더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계산을 중단해도 안전합니다. 그렇구나. 점점점. 놀랍다. 점점점. 와. 네, 그래서 리액트 패러다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좋겠군요. 순수성을 유지하면은 좋겠다. 좋구나. 요약 순수하세요. 네, 순수한 사람이 됩시다. 아니다. 순수한 리액트를 해봅시다.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봅시다. 네, 그 얘기고. 고장난 시계 고치기. 예제 풀고 맞춰봅시다. 네. 예제를 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H1의 CSS 클래스를 자정부터 아침 6시간까지는 나이트로 그 외 시간에는 데이로 작성하고자 한다. 고칠 수 있나요? 색상이 반전돼야 합니다. 자정에서 아침까지. 일단 이거 변수로 가져가서 보자. 아, 클래스 네임이 아니지, 여기는. 클래스 리스트지. 클리어 먼저 하고, 셋인가? 애든가? 이렇게 가야지. 그럼 요거 매번 지우고, 데이 이렇게 가야지. 응? 문제도 여기서 문제야? 자. 이래도? 이러면 되지. 근데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제나님, 네. 저 아이디, 그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렌더링이 나중에 돼서 못 찾는 게 그렇죠.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함수로 만들어야겠네, 그죠? 네. 이거를 고쳐보라는 얘기였네, 결과적으로. 아까 이것도 이런 짓을 할 게 아니었네.
그죠? 이거 다시 원상 복귀하고, 응? 여기 타임은 왜 어떻게 있지? 아, 저 위에 타임이구나. 클래스 네임은 아이, 원상 복귀 A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리고 getTime이란 거를 언제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걸 바꿔라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낫는데? 이거 너무 여기서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타임이 넘어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저기서는. 그죠? 네. 여기서 네. 하면 되잖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네. 아워즈 계산하고 어, 타임 클래스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걸로 하면 되네. 데이 이렇게. 음. 그죠?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네. 이게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네. 어. 저장해보자. 저장하고 이걸 가서 여기서 바꿔봅시다. 컴포넌트. 자, 이 시간 너무 어려운데, 이 시간. 이 시간 프롭스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아, 아, 이거를, 이렇게 가자. 나? 되는 걸까? 컴포넌트, 컴포넌트, 스테이트, 클락 스테이트 생겼어. 자, 어. 23을 5로 바꾸면 까만색 됐다. 완전 음. 됐다. 아유. 아니, 이 시간을 줄 수 있게 예제를 짜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 뭐 테스트 돌릴 때마다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라고 예제를 이렇게 짜놨어. 이 리액트 팀이 이거 항의해야 돼, 이거는. 그죠? 깨진 프로필을 고치세요. 두 개의 프로필 컴포넌트가 서로 다른 데이터로 나란히 렌더링 된다. 컬렉트 적기를 누른 다음 익스펜드 펼치기를 누릅니다. 같은 사람이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그입니다. 해볼까요? 컬렉트 눌렀다가 처음엔 사람이 달랐어. 수브라마얀 뭐 크레올라 했는데 접었다가 펼치면 크레올라. 음, 음, 어떻게 된 거지? 스트릭트 모드에 앱이 있고 앱에서 프로파일 펄슨 두 명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가면 커런트 펄슨을 여기 밖에 빼놨네.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여기 펄슨 넘기면 되잖아. 왜 아바타에도 그냥 넘기면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죠? 음. 자, 접고 열고 됐네. 네. 이건 너무 쉽다. 하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는 또 너무 쉽고. 깨진 스토리 트레이를 고치세요. 스토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현실 반영. 왜 나는? 거절을 못하죠. 아, 당연히 거절 못하지. 어떻게 거절해? And you can't say no. 네, 스토리 목록을 받아들이는 스토리 트레이 컴포넌트를 작성했고 그 뒤에 크리에이트 스토리 폴리솔더를 추가했습니다. 프롬으로 만든 스토리즈 배열의 끝에 가짜 스토리를 하나 더 밀어넣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에이트 스토리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네, 2번 이상 나타나는 이유를 믿기 어렵다. 봅시다. 스토리즈 있고 이니셜 스토리즈 처음에 넣었고 거기에 100 이상이면 랭스를 100으로 강제로 줄여줬어. 지금 이게 점점 늘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지? 아, 유즈 타임으로 1초에 한 번씩 늘려주고 있구나. 그리고 현재 시간 보여주고 있고 스토리지에 이 스토리지의 랭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계속 줄여주고 있는데 언제가 돼야 100개가 다 될까? 둘, 넷, 여섯, 여덟, 11개씩 10개로 만들고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유,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개 넘었다. 12개죠, 지금? 그 얘기네? 아이, 뭐 이걸 개수를 이렇게 놨어. 10개만 해도 되지 않아? 100개를 언제 세고 있으라고 이거를 2번 이상 나타난다 이 얘기죠. 아무튼 다시 한번 돌려보자. 처음에 돌리면 그죠? 2개씩 늘고 있네. 그죠? 하나씩 늘어야 되는데 1초에 왜 그런 걸까? 랭스를 100으로 바꿨지만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고 아직은 2개씩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스토리 트레이에서 스플리트 모드? 스토리지에 다시 푸시를 하고 있네? 이게 도대체 프로스에 푸시를 했는데 그 푸시한 걸로 그렸으니까 괜찮나? 이 스토리지는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2개씩 나오지? 스트릭트 모드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스트릭트 모드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요. 안 들려요. 그니까 index.js에 스트릭트 모드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스트릭트 모드 때문일 거라고요? 그런가 보다. 셋스테이트는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한 번 실행하고 2번째 실행했을 때 결과를 똑같은지만 비교하고 2번째 값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값만 취하는데 푸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오, 네, 그런가 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고 스토리지를 받아서 리브에다가 이걸 해줘야겠지. 이거 언제? 이걸 왜 여기서 해? 전 이게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어. 가짜 스토리를 하나 더 밀어 넣어 플레이스홀더를 구현했습니다. 아, 가짜 스토리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냥 스토리지 배열을 뒤에 아니 그러면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까? 말이 엄청 꼬이네요. 그냥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어렵게 가지? 이게 이렇게 여기 말고 여기 오면 되잖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어? 됐잖아. 음. 아니 애초에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거절할 수 없어서 스토리를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스토리라는 플레이스홀더를 추가했고 걔는 끝에 가짜 스토리를 하나 넣어서 크리에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애를 구현하고 싶다. 요게 요구사항이 전부잖아요. 네. 그럼 스토리지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건 상관없이 맨 끝에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맨 끝에 거 직접 만들어 놓은 게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왜 푸시를 왜 여기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애초에 접근 방향 자체가 이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건 좋은 예제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예제가 이런 거라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보자. 타임라인처럼 네. 뭔가 1초마다 스토리가 계속 늘어나는 걸 원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이거 아닌가? 1초마다 늘어나는 게 맞나요? 애초에? 그거부터 문제였던 거 아닌가? 솔루션 한번 보자. 안 늘어나요, 여기도. 그죠? 솔루션 보니까 늘어나는 게 이상한 거였어, 애초에. 음. 근데 어떻게 풀었나 봅시다, 여기는. 이거네, 맞네, 여기도. 뭐야? 뭐야? 자, 대체안으로 또 제시를 한 게, 여기도 푸시를 할 건데, 푸시가 영향을 안 미치게 슬라이스를 먼저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나서 푸시를 하겠다. 이 아, 얘기네요. 그죠? 새로운 배열, 디스플레이 할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거기서 푸시를 해서 그걸로 전부 그냥 여기다 때려 넣겠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그죠? 네. 이런 짓을 왜 하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This keeps your mutation local and your rendering function pure. 네. 퓨어하게 유지해준다. However,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미 존재하는 배열에 뭐라도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거를 클론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라. 뭐 리버스, 소트, 슬라이스, 필터 등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 얘기고 허무하네요. 굉장히 쓸데없이 시간을 날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택도 없는 범위를 잡아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되나요? 네, 네, 스트릭트 모드 관련한 질문인데 네. 나중에 차라리 레퍼런스 할 때 여쭤볼까요? 프린트요? 아니, 스트릭트 모드요. 스트릭트,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스트릭트, 아까 네, 설명에 딥다이브 되어 있던 부분에서 네, 스트릭트 모드는 퓨어 컴포넌트를 체크해 주려고 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계산을 해서 퓨어 컴포넌트면은 두 번째는 그 값을 계산하지 않고 리턴을 하는 거고 퓨어하지 않은 경우는 두 번 계산을 해서 이제 보여줘서 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좋습니다. 음, 그 개발할 때 항상 막 콘솔에 2번 뜨면은 그냥 네. 스트릭트 모드 꺼놓고 했는데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냥 콘솔은 2번 떠요.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은 다 2번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음, 자,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퓨어하면 2번 실행을 하고, 근데 러닝 잇 트와이스가 한 게 does not change its behavior. 그러니까 그것의 행동을 바꾸진 않는다. 왜냐면 퓨어 함수는 같은 결과를 매번 발생하니까. 근데 퓨어하지 않다면 2번을 실행한 거가, 그죠? 러닝 impure code twice 하면, 근데 그럴 때는 노티서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고, 순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버그를 리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스트릭트 모드는. 콘솔은 항상 2번이 뜨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네네네. 값이 순수 달라졌는데. 함수여도 2번은 실행한다. 네. 그러니까 스트릭트 모드는 2번을 렌더링을 하고, 2번째 렌더링 결과는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이 함수의 렌더링 되는 결과는 이제 훅을 이용하는 거고 순수 함수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값이 달라지고 그때 콘솔에다가 에러를 띄워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봅시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스트릭트 모드는 같이 나중에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